1단계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2 리퀘스트 업다운 폴더를 통째로 복붙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리고 웹앱에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지금 창이 뜬 이유는 이름이 컨플릭트 충돌되어 바꿔주세요 라고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복붙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뒤에 키워드를 A 대신에 B로 폴더명을 정정하고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를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B타입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B타입은요, 실제 어떤 게임의 진척 상황에 대한 상태 메시지를 나타내는 보통 이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자 해요. 네. 그럼 이 스테이트 변수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첫 번째는 게임이 이제 막 스타트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이 종료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게임 스타트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어야 되죠? 이때 막 새로운 랜덤 변수가 저장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반대로 게임 플레잉일 때는요, 변수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변수는 유지. 위에서 생성된 변수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게임 오버는 뭐 특별히 변수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 어떤 웹페이지 구조를 조절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게임 시작을 할 때 이 상태 메시지를 함께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물음표를 구분자로 state라는 이름으로 게임 스타트라는 문자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소를 통해서 값을 전달할 때에는 어차피 다 문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구태여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데이터를 감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업다운 게임 플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A단계에서는 사실 인덱스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덱스에서 넘어오는 스테이트 변수가 있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 업다운 게임 플레이에서는 그 스테이트 변수를 받는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 작성한 코드를 잠깐 지우고요. 완전히 지우고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인덱스 페이지에서 넘어온 스테이트 변수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로 state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그대로 state로 설정을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앞서 약속을 했죠. 네. 이 state가 만약에 게임 스타트이면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거라 랜덤을 저장해야 되고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state가 게임 플레잉이면 랜덤은 더 이상 또 발생하면 안 되고 랜덤을 유지해야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랑 조금 코드가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state는 문자이기 때문에 equals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게임 스타트라는 문자가 전달이 되면의 상황과 그렇지 않고 이 state가 equals 게임 플레잉이면의 상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게임 스타트이면 랜덤을 발생을 시켜야 돼서 다시 변수 설정을 우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의 선언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om은 len.nextint를 이용을 해서 1에서 104의 숫자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이제 다 이해가 됐는데, 인덱스에서는 게임 스타트를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게임 플레잉은 누군가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나온 문자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서 전달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앞전 A타입의 풀이를 생각했을 때 A타입에서 우리가 컴을 계속 넘겼죠. 프로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페이지는 업다운 게임 플레이 프로 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프로가 현재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게임 플레잉이라는 상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줘야, 그래야 이 부분에서 전달받은 문자가 게임 플레잉이 돼서 컴 변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다운 게임 프로 페이지로 오셔서 좀 더 복잡해진 감도 있지만 여기에 스테이트 메시지를 게임 플레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다 그리고 작다 모두 상태 스테이트 변수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 실제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주소로 값 전달할 때인데요. 요 N%를 자꾸 물음표로 작성해서 오류가 많이 나곤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물음표는 페이지명과 그리고 전달할 값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N%는 값 1과 값 2를 연결하기 위한 구분자이니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가 다시 플레이로 왔을 때 스테이트를 받아서 그 문자열이 게임 플레이이기 때문에 컴을 랜덤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가 컴도 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이 컴은 integer.parseInt에 request.getParameter의 컴으로 이렇게 전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드 작성이 완료가 돼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8이고요. 40을 입력하면 크다. 또 20을 입력하면 작다. 정답을 입력하면 네, 정답이다 라고 하고 새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B타입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업다운 게임 플레이에서 스테이트를 게임 스타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업다운 게임 플레이로 와요. 와서는 이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문자열의 값이 게임 스타트이면 이제 막 게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컴을 신규 랜덤 숫자로 저장을 합니다. else if는 실행이 안 되겠죠. 맨 처음은. 그리고 쭉 진행을 하고 프로 페이지로 갑니다. 프로에서도 역시나 미와 컴을 비교해서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정답이 아니면 예를 들어 크다일 경우 컴과 스테이트를 전달하는데 이 스테이트가 더 이상 게임 스타트가 아닌 게임 플레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로 왔을 때 이 스테이트는 게임 플레잉이라는 문자열로서 이 구간이 실행이 되고요. 프로에서는 컴도 같이 전달해줬기 때문에 컴과 이 스테이트 변수를 통해서 다시 컴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게임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예시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자열 전환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